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3년 넘게 끌고 있는 유럽연합 탈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선거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합의안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국제 이슈들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인교대 김희재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브렉시트 쪽부터 영국 총선 쪽부터 짚어보죠. 이게 영국에서 12월에 총선이 열린다는 게 무려 192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100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12월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를 볼 수가 없는 시기고 다들 크리스마스 휴가 떠나려고 들떠 있는 시기인데 지금 딱 이 12월에 총선이 지금 조기 총선이 소집된 겁니다. 네, 그러면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실 영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다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브렉시트 가결하는 투표가 있는 현장, 즉 3년 반 전에 영국에 있었는데요. 예. 당시 영국 분들은 다 멘붕이었습니다. 그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에 가장 높은 검색어 순위에 오른 것이 도대체 우리가 EU를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유란 무엇인가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3년 반 동안 혼란이 지속된 것은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요. 보리스 존슨이니까 내가 끝을 내겠다. 이 혼란을 끝내고 우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7시에 투표가 종료됐다고 나왔는데 네. 이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총리직이 달려있는 선거인 만큼 과반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배경은요.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EU와 이제 그 협상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 번번이 지금 3년 내내 벽에 부딪힌 겁니다. 네, 의회에서 막혀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과반 의석, 즉 326석을 확보해야만 이 브렉시트의 동력을 얻고 또 화끈하게 좀 우리가 마무리 짓고 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이런 어떤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출구 조사에서는 이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열려서 뭐 영국인들이 휴가 떠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변수가 좀 겹쳐 있어서 네. 이 결과가 안개 속이어서 헝 의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일단은 헝 의회가 뭐고 이게 무슨 전망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전통적으로 영국은 이 보수당과 또 노동당의 양당 구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군소 정당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양당 체제가 지금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군소 정당끼리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연합 정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계속되고요. 어떤 이슈마다 다른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추진력 있게 이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앞으로 브렉시트의 향방,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1월 말에 브렉시트가 단행이 됩니다. 거의 네. 노딜 브렉시트에 상응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영국 브렉시트의 새로운 합의안에 대해서 네. 특히 이 북아일랜드의 유권자들이 불만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다. 북아일랜드에 불만이 많은 건가요? 원래 영국은요 거의 4개의 나라로 사실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예, 아닙니다. 이름도 영연방이기는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 외에도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즉 북아일랜드죠. 이렇게 4개의 연합체예요. 근데 이들이 언어도 다르고요. 예. 굉장히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지금 협력이 이루어지고 30년 동안 평화를 만들어 왔는데 예. 이제 이렇게 브렉시트가 되게 되면 경제적인 장벽이 생기고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그렇습니다. 사이예요. 이게 하나의 섬인데요. 북쪽을 영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인데
왜냐하면 이전엔 이것이 섬이 통합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브렉시트가 나오게 되면 아일랜드는 EU에 잔류하게 되고요. 또 북아일랜드는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한 섬 안에 국경이 생기는 이제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의 영향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동안 브렉시트가 지연되면서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네. 이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바로 영국과 FTA가 바로 발효될 수 있게 이미 국회 비준을 얻어놓은 상황이라서요. 예. 크게 그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5대 무역 강국에 해당되고요. 또 우리나라하고는 한 1%밖에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적재산권 분야라든지 금융 분야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이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지난 2016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도 더 전에 네. 이 브렉시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사실 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영국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네. 세계 경제적으로 좀 이 영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런던에 본사를 두었던 기업들이 유럽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전을 하겠다는 기업도 거의 300여 개가 나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도 제2의 유럽 공장을 영국이 아닌 독일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영국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국가 주권을 갖고 오는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GNP가 한 8% 정도 하락할 것이고 네. 실업률은 7% 정도 높아질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브렉시트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조치였다. 굉장히 실수였다. 영국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이제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조금 전에 보도가 네. 됐죠. 네. 사실은 지금 시기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주 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구정이나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좀 화기애애하게 좀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극적으로 좀 타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한 것이고요. 네. 기존에 이제 무역 관세를 40% 하던 것을 조금 낮추겠다. 그 대신 미국의 농산물 좀 많이 사라, 지적재산권 보호해라, 그런 금융 어떤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라는 어떤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세를 인하해 주는 대신 그렇게 안 하면 다시 엄격한 그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자존심도 살리고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어떤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긍정적인 소식인데 네.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이번 협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관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그것이 반으로 확 깎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은 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또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큰 그런 리스크가 조금씩 이제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은 조금 올해보다는 좀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낫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시점이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15일까지니까 이틀 네.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네. 뭐 미국이나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는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을 뿐이긴 합니다만 네. 이틀이나 앞선 시간에 이 서명을 했다라는 것 네. 이거는 뭐 나름의 뭐 서두르려는 의도, 뭐 어떤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요, 이 서구에서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하루라도 빨리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더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내년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게도 어떤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김희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